노란 봉투법,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을 옥죄고 있는 상법 개정안,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하면서 이 내용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이제 그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지금 법인세를 24에서 25%라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왜냐?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1% 내렸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법인세가 너무 줄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해줘서 곳간이 거덜났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하면서 다시 증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성남시장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 재벌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득이 남아야지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특히나 지금 52시간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모두 다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합니까? 이런 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 우리나라뿐입니다. 어떻게 기업별로 일하는 환경이나 일하는 그 행태가 다른데 우리는 왜 다 52시간,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사 자율로 협상을 해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R&D 쪽에서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주 52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도체 관련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6시 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런 쪽으로 반도체 연구를 하는 사람과 중국은 9 to 9 to 6, 99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전 9시에 와서 밤 9시까지 일하고 6일 동안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한 다음에 그게 근로자들, 연구자들을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서로 협상을 해서 일이 좀 몰릴 때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일을 덜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돈을 더 주고 그럼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열정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모든 기업의 R&D에 있는 사람들, 연구진은 좀 더 몰아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당연한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선거 때는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일을 몰아서 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해주면서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나서 딱 없던 일로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민주노총이에요. 지금 노란봉투법도 민주노총이 이른바 청구서를 제시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첫 번째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서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청에서 하청 사장을 대상으로 노사 관련해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청 사장을 대상으로 쟁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청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서 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원청이 수백 개, 수십 개가 되고 있는 하청 기업과 노사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쟁의의 어떤 대상이 처음에는 근로 조건이었어요. 임금이나. 그게 확장이 됩니다. 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뭘 할 수 있냐? 구조조정,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경영진 판단이 되는 것마저도 노동자가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 본인의 어떤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에 대해서 손배소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파업을 할 때 노조원들이 저는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헬멧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결국은 노사가 있을 때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노조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반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이 제가 볼 때 기업한테 있어서는 그냥 옐로 카드가 아니라 심각한 레드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이거 너무하다. 웬만하면 기업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하다. 기업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굉장히 서로 간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요식행위로 하면서 단독으로 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급기야 유럽에 있는 기업들의 모임에서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떠나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보유국으로서 한미 동맹이 뒤흔들리고 있고 사실상 무너지고 있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굉장히 치르지 않아야 될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에 있는 기업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라는 모임이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 이게 노란봉투법인데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법인세를 또 높여가지고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투표제예요. 원래 내가 주식이 하나가 있을 때 이사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주를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가 10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10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 몰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에게 가진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가 연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액주주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액이고 대주주는 나쁜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소액주주 중에서 전통적으로 외국인 적대적 M&A나 아니면 적대적 펀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본인들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당을 단기간에 빨리 올리거나 속된 말로 빨아먹을 거 빨아먹고 빨리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 투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뭐가 있냐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합니다. 자사주가 뭐냐? 기업이 가진 주식 아닙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팔게 하는 겁니다.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소각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는 좋죠. 주주는 좋죠. 그렇지만 그 기업이 자사주를 팔아서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아예 원천 차단하고 너희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주식을 부양시키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잘 되든 말든 단기간에 자사주를 다 소각,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간적으로는 주식이 오를 수 있죠. 왜냐? 주식 수가 적어지니까. 하지만 기업이 계속 성장하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수에 의해서 경영권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 특히나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냥할 수 있게끔 만든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그리고 법인세 인상, 그리고 또 뭐 지금 말한 더 센 상법 개정안 또 있잖아요. 껄핏하면 대놓고서 기업 A란 기업, B란 기업 실명 언급하면서 아, 주식을 폭락시켜야겠네. 대출도 조이고 뭐 감독관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다 관여해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재명 강점기에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서 관세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미국에 더 투자하게끔 하고 아쉬울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요구하려면 기업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찌재명입니까? 왔다 갔다 본인은 뭐 기업이 잘 살아야 기업이 성장해야지 뭐 일자리가 많이 는다고 하지만 지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아예 기업이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